부시장님은 2022년 10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1월 김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광명시 부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023년 4월 주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동기관인 동년 7월 주최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1,200명의 우리 광명시 직원분들이 다 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포시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5월 민선 8기 2년차 전국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김포시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데도 크게 기여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우리 1,650명에게 우리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 대가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이제 150일인데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행의 수공자는 시장님이 아니라 부시장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최우수 등급을 축하하는 이렇게 플래카드도 청사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김포 최초의 최우수 등급이라니 이제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하할 일이지만 그 내용의 속속들이 보면 이게 몇 명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의 공약 이행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제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해가지고 이행 보고서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이 보면 이제 김포 한강 리버파크 조성, 강변 문화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포함한 K-팝 공연장 마련, 북부권의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 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 문화 플랫폼 건립,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 관광 대단지 조성, 김포 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 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이 책자에 보시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을 이제 다 들여다 보시면, 근데 이 지금 책자에 있는 정상 추진이라는 것과 이 책자에 있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기재된 게 맞습니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긴 했는데, 네. 물론 저도 이제 봤죠. 근데 배강민 의원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매니페스토 평가함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다 하게 되면 그거를 민선 4기 동안, 민선 그냥 4년 동안, 8기 4년 동안에 다 완결된 공약도 있고,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113개인데 네. 그중에 12개는 실현 불가능해요. 근데 네네. 왜 그렇게 담아내냐면 그만큼 그 부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 안에서도 그러한 정책들이 시민과 함께 같이 담아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성도를 하게 되면 정말 이지한 것만 담아내겠죠. 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도 매니페스토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또 열심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초유의 우수 받은 거는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또는 올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의 평가인 것이고, 내년도에 또 평가는 또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부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했을 때는 시장님이 이렇게 당선되시고 나서 이런 공약을 하겠다 해서 그거를 선택을 했고,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이제 공약 추진 현황에 나오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정상 추진이라는 것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은 체감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김병수 시장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해가지고 이행 완료 12건, 24년 완료 목표 25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과연 광명시에도 계셨으니까 또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또 총괄을 또 하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최우수 등급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런 공약 이행 현황 평가를 봤을 때 최우수 등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번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에는 부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중간 결제자로서 시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 의원은 이번 정례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 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하대학병원은 이 자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추진현황 보면 자료 이 내용 한번 이렇게 안에 들여다 보셨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료 문서 한 장 주면 이 한 장짜리 어떻게 이게 자료가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 중, 이민청은 청사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트장 부지는 공개 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 추진이 어려움, 서울 편입은 여전히 검토 중. 이게 정말 고객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고객이 아니 지금 이 물품을 사겠다고 또 잘 운영해달라고 돈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고객 니즈에 맞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 비용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아마 담당 부서 통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네네.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서 고객의 대표로서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그 고객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지금까지 통제하고 모든 걸 감추려 하는 것들을 조금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중간 결제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저 사실 뭐 굉장히 제가 1월 3일에 이제 우리 김포시로 출근하면서 우리 칠국자매한테 이제 여쭸던 게 있어요. 어떤 부시장을 원하느냐. 네. 우리 시장님도 계셨는데 이지 고잉하는 부시장을 원하느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부시장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책임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왕미 의원님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혼자 일합니까? 그럼요. 우리 기조실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음. 우리 홍기만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저는, 게 네. 고객의 니즈에 맞게 열심히 하지 나 혼자 고객은 이걸 원치 않은데 나 혼자 이걸 열심히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시민이죠. 그 기준은 다르죠. 그럼 시민이죠. 우리가 시민의 대표잖아요. 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주셔야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부시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